제가 어떤 드론이나 전투기 같은데 그 램제트나 스크램제트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일단은 공기 탱크 방식으로 터빈 블레이드를 뒤에다 작은 놈들을 달아도 되도록 큰 거 하나 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없애버리고 연소실이 이게 전투기 연소실이 8개다 그러면 각각 그 터빈 블레이드를 달자는 거죠. 언오프 할 수 있고 큰 놈도 있고 중간 놈, 작은 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소실에서 나오는 것이 큰 놈, 중간 놈, 작은 놈 사이즈를 틀리게 만들어주면 강하게 융합열을 만들어서 합쳐지는 폭발력이 커지는데요. 레이저 공격 무기에서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의 빛을 한 군데 표적에 쏘게 되면 강하게 융합열이 일어나서 순간적으로 타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투기 A사로 애들에서도 서로 다 파형이 틀린 이렇게 전파를 이렇게 나란히 쏴도 되지만 이렇게 융합해서 쏘면은 전투기 금속이나 이렇게 레이더 같은 만화는 강하게 융합열이 하나로 한치 합쳐지는 융합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강하게 태워지는 구조가 됩니다. 이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조명 같은 데도 자동차 조명이다. 조명의 사이즈를 대중소해주면 강하게 상대방의 세대에 부딪혀가고 환하게 빛나는데요. 집안에 있는 조명에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LED 등이든 모두 뭐가 전구 방식이든 만들어서 언오프도 할 수 있고요. 강하게 이렇게 거기서 전력도 강중량을 얻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융합하는 빛을 만들어내면 환하다. 이것을 난방 장치로도까지 얘를 좀 전기를 많이 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전투기 연소실에 딱 각각 블레이드, 터빈 블레이드를 달자는 거죠. 그래서 이 터빈 블레이드는 뒤로 추진 구조를 만들어내는 구조로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시면 제 기술에서 구형태로 만들어서 앞뒤 위아래 좌우로 해가지고 그냥 공기 탱크 방식으로 터빈 블레이드 이렇게 공기를 공기 탱크 빨아들여 가지고 모터를 이용해서 압축비를 조정해서 연소실에 태우는 구조로 들어가고요. 공기를 공급하고 그다음에 뭐 램제트나 또 이렇게 스크림제트 원리처럼 자연 공기를 흡입을 해가지고 연소실 안에서 태워질 때 같이 기류를 만들어 갖고 넣어줘 갖고 여기서 흐름을 따라서 뒤로 추진 구조를 만들어내 주자. 연소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빨아들여서 같이 기류를 만들어서 추진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전투기라는 기체 안에서 밖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기 탱크 안에서는 압축기가 있어서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압축을 조절해서 연소실마다 좋게 넣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수직기 착륙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투기를 큰 거 블레이드를 터빈 블레이드를 달기 때문에 이게 좀 힘들어지는 부분인데요. 앞뒤 구형태로만 앞뒤 위아래 좌우로 나가지고 자유자재로 이렇게 해서 엔진 연소실을 몇 개 놓든지 원하는 대로 제작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공기 빨아들여 갖고 연소실에 넣는 부분을 따로 구분하고 얘를 추진 구조로서 터빈 블레이드 부분을 연소실마다 하나씩 둬가지고 추진 힘을 만들어낸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사일 같은 거 오면 샥 피하잖아요. 미사일 오면 싹 피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전투기 선회 방식보다 이게 낫다라는 거죠.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 참수정 같은데 프로펠러 방식이거나 잠수정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잠수함에서도 이렇게 이거를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잠수함에서 잠수정에서도 그때도 앞뒤 아래 좌우로 다서 프로펠러 방식이든 동일한 방식으로 컴퓨터 조정으로 한다. 수직기 착륙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수직기 착륙에다가 사선분사를 동서남북으로 배치해가지고 비행체를 가운데로 양력을 모이게 해서 위로 띄우거나 밑에다가 소형 이렇게 연소실을 놨거나 소형 터빈 블레이드를 놔서 수직기 착륙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의 전투기에도 이게 수직기 착륙에 사용할 때 F-35 같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추진하는 놈을 뒤로 연소실을 밑으로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이제 문제가 많다 하겠습니다. 뒤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웃덩거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거를 키트 방식으로 달아가지고 하거나 전투기를 개조를 통해서 수직기 착륙을 작은 터빈 블레이드를 달아가지고 공기 탱크 방식으로 빨아들여서 터빈 블레이드를 통해서 추진의 힘을 만들어 수직기 착륙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지금의 드론에도 장착할 수 있고 이 방식을 드론에도 모듈 방식으로 이렇게 키트 방식으로 달아볼 수 있고
만들 때부터 그렇게 작은 놈들을 만들어서 소형 터빈 블레이드 이만하게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만하게 만들 수도 있고 크기별로 만든다. 연소실이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가 있을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불꽃을 조절하면서 연소실의 연료를 적게 주고 많이 주는 데 따라서 가스 버너 같은 데도 속도를 하듯이 이것을 속도 이렇게 해서 서서히 올라갔다가 확 올라갈 수도 있다. 수직의 착륙 연료를 적게 주고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전투기나 드론 같은 데도 기존에 이제 모듈 방식으로 뭐 미사일 같은 데도 할 수 있고 헬파이어나 뭐 비공 현모포라든지 미사일에도 쓸 수 있고요. 고체 연료 모듈 이렇게 큰 거 하나 들어갈 바야 작은 단위로 20개짜리 넣어서 하나씩 가동하는 방식으로 해서 속도를 조절하거나 목표물에 도착했을 때 전체를 가동해 속도를 높이는 기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체 모듈을 병렬식으로 큰 놈이 있을 수 있고 대중소 그것도 20개짜리, 10개짜리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외부 장착력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모듈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또는 고체 연료 플러스 액체 연료일 수도 있다. 고체 연료 안에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를 넣어줄 수도 있다. 수소, 산소 넣어주거나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고체 연료나 액체 연료도 가능하고요. 가스 구조나 분말 구조를 들어갈 수도 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 그래서 수직이 착륙하는데도 이 방식을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왜 안 됩니까? 되지. 그래서 그 다음에 스크림제트나 램제트 방식으로 외부의 기류를 공기를 빨아들여서 압축을 해서 뭐 기계식 압축이든 전기를 들여서 압축을 하든 압축 공기를 연소에서 나올 때 그것을 만들어 갖고 기류를 만들어서 뒤로 내뿜는 구조를 만들어 주고요. 연소실에 가스와 더불어서 강하게 혼합되어서 이게 추진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램제트나 스크림제트 엔진은 아니더라도 획기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선 분사, 사선으로 이렇게 프로펠러 방식, 압축 공기를 내뿜는 방식 이렇게 사선으로 발견할 수도 있고 분사해서 비행체의 무게가 이렇게 짓누르잖아요. 브레이크 마찰력을 일으키는데요. 마찰 압력을 일으키는데 공기 들어줘 가지고 추진력과 양력을 만들어내서 가거나 그러면 잠수정 같은 데나 잠수함 같은 데서도 되겠죠. 배 같은 데서도 사선 분사에 쓸 수 있는데요. 물을 이용해서 물을 내뿜어서 사선 분사도 할 수 있어요. 프로펠러 방식, 이 방식, 압축 공기 방식, 물을 내뿜는 방식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 가변도 할 수 있다. 가변도 사선 분사를 사선 분사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여러 개, 몇 개짜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비행체의 무게를 들어줘서 공간을 미끄럽게 다닌다. 또는 압축 공기를 내뿜거나 회전 방식으로 방식을 내뿜거나 해서 공기막을 형성해서 공기가 이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될 텐데요. 막을 형성해서 마찰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을 해서 미끄러지지 공간을 움직이는 기술도 사용할 수 있다. 이거 사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초공동 어뢰 같은 데를 쓰거나 일반 어뢰나 어선의 잠수함 같은 데서도 쓸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막을 형성해서 속도를 빨리 높여준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